단 한 번에 합격하기 전산회계 1급 7번째 원가회계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이제 종합원가 계산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 종합원가 계산이나 개별원가 계산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고 또 마찬가지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니만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계산 공식입니다. 자, 이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우리가 대량 생산으로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자, 대량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했었고, 자, 대량 생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기말 제공품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얼마가 남았는지. 그런데 기계를 끄고 볼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계속 생산이 이어져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말 제공품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식이 바로 이 종합원가 계산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합원가 계산에서 이 기말 제공품을 평가하는 방법은 이렇게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이 만들어지는 제공품방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원가의 3요소, 재료비라든지 가공비라든지 자, 이런 부분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막 물건이 만들어지고서 완성이 되면 뭐라 그랬다? 제품이라고 그랬고, 아직도 미완성인 상태는 기말 제공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종합원가에서는 이 기말 제공품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우리가 평균법으로 계산하는 공식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자, 재료비에 관련된 것은 재료비, 가공비에 관련된 것은 가공비, 기초 이런 얘기요. 초 플러스 단기 재료비, 단기 가공비 둘 중에 하나면 되죠. 초 플러스 당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말. 여기는 이제 뒤에 것은 수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것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재료하고 가공비에 관련된 거, 우리가 이제 앞전에 가공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하고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가공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종합원가에서는 우리가 재료비하고 가공비다 이렇게 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초 플러스 당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말. 뒤에는 수량에 관련된 거, 이 부분에 관련된 거요. 여기는 앞에는 금액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료비하고 가공비에 대해서 왜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이런 회사가 있죠. 재료를 한꺼번에 우리가 다 집어넣고서 기계를 갖다가 가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은 어때요? 한꺼번에 많이 넣을 때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만 조금씩 봐가면서 재료를 투입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때요? 사람도 조금만 우리가 사용하자, 투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에요. 자, 제일 바쁠 때가 언제예요? 식사 때죠. 점심 때다. 그럼 점심 때는 당연히 재료도 어때요? 많이 투입되죠. 소비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많이 알바생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이에요. 바쁠 때는 재료나 가공비가 어떻게 돼요? 다 쏟아붓고서 하는 거죠. 점심 때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재료도 많이 소비되고 사람도 많이 들어가지만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씩 하겠죠. 사람도 조금씩 뽑을 것이고 재료도 조금씩 쓸 것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하고 가공비에 관련돼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야 된다. 환산량을 계산할 때 재료에서 착수나 개시가 나오면, 이 말은 뭐냐면 기계를 킴과 동시에 재료를 100% 다 쏟아붓는 경우,
그러면 여기에 이 재료 100%를 다 쏟아붓기 때문에 굳이 완성도를 곱할 필요가 없이 그냥 100% 적용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30% 적용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30%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는 100%지만 이렇게 착수나 개시가 나온다는 얘기는 기계를 킴과 동시에 다 재료를 부어버렸다. 통에다가 우리가 만들려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진행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자, 사람의 손님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재료하고 사람들을 뽑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완성도를 곱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이 가공비는 무조건 완성도를 곱해줘야 돼요. 가공비는 왜? 우리가 사람하고 제조간접비는 어때요? 사람이 많으면 알바생을 많이 고용하지만 적을 때는 어떻게 돼요? 조금밖에 고용을 안 하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고서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한다? 완성도를 곱하는 거지만 재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개념에서 나눈다. 한꺼번에 붓느냐 진행에 따라서 우리가 시작을 하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평균적이에요. 자, 기초에 있는 거랑 단기 매입한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버가지고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한다는 개념이고, 선입선출법은 뭐예요?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제품화돼서 나간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당 곱하기 완 마이너스 초 플러스 말분의 말, 요게 이제 선입선출법이다 요 개념. 그 공식을 무조건 암기가 돼줘야 돼. 이건 100% 무조건 암기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시험에 그냥 100%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매 회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문제 내가 우리 한 문제라도 맞춰야 되잖아요. 2점 우리가 제일 중요한 2점짜리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선생님이 맞춰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한번 같이 보자고요. 다시 한번 재료비 따로, 그 다음에 가공비 따로 계산한다. 평균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초 플러스 당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있는 부분은 수량에 관련된 거, 이쪽은 금액에 관련된 거예요. 자, 선입선출법은 뭐라고요? 당 곱하기 완 마이너스 초 플러스 말분의 말 이렇게 들어가요. 수량 금액 재료비일 때, 자, 재료비일 때, 가공비일 때 따로따로 구해준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만약에 재료가 진행에 따라서 움직여요. 가공비도 진행에 따라 움직이면 어때요? 한꺼번에 우리가 구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착수나 개시가 나오면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지만 만약에 진행이 나오면 재료비, 가공비 굳이 분류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하고 뭐 하나만 빼면 공식이 같아져요. 잘 보세요. 초 플러스 당, 완 플러스 말분의 말, 당 곱하기 완 마이너스 초 플러스 말분의 말 이렇게 됐잖아요. 뭐만 빼면 그쵸? 초만 빼면 자, 초만 빼면 같아지잖아요. 완 플러스 말분의 말, 자, 초 플러스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도 초만 빼면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초제공법을 포함을 하지 않게 되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공식이 같아진다. 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한번 직접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다음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해서 월말 제공품이다 라고 하는 기말 제공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재료비는 제조 착수 시에 전부 투입되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착수라는 뭐예요? 기계를 킴과 동시에 100% 쏟아부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가공비는 진행에 따라서 소비가 되니까 이 말이 나오게 되면 재료비 따로 가공비 따로 계산을 하라는 취지라는 거. 그러면 먼저 선의선출법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선의선주법은 당 곱하기 뭐라 했어요? 완 마이너스 초 플러스 말분의 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먼저 재료비서부터 계산해봐요. 자, 재료비에서 당기 재료비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얼마? 105만원 곱하기 여기는 이제 수량에 관련된 거니까 완성품 수량이 3100개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초 수량은 몇 개예요? 여기 보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600개. 근데 여기 착수나 개시가 나오면 완성도를 곱하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00개 플러스 말이 몇 개예요? 여기 보니까 500개인데 곱하지 말라고 그랬죠. 500개 분의 500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때 재료비에 관련된 기말제공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지금 여기 해 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니까 금액이 얼마 나왔다? 17만 5천원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가공비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가공비는 얼마예요? 159만원. 단기 가공비가 159만원 있잖아요. 곱하기 완성 수량 31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무조건 곱해주라고 그랬죠. 6, 22 몇 개? 120개 플러스 자 여기도 수량이 5, 4, 20 가공비는 무조건 곱하라고 그랬잖아요. 200개 분의 200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금액이 얼마 나온다? 10만원 나오죠. 그러면 이 기말제공품 안에는 이렇게 재료비하고 가공비에 대한 금액 27만 5천원이 기말제공품이 된다는 거. 우리가 제공품 계정에 보면 기말, 기초 이렇게 적잖아요. 제공품에. 그러면 이 기말이나 기초 안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요? 자, 재료비하고 가공비 이 금액이 두 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대한 금액이 17만 5천원, 가공비에 대한 것이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재료비에 대한 기말제공품, 그 다음에 가공비에 대한 기말제공품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반드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공식 다시 한번 볼까요? 당 곱하기 완 마이너스 초 플러스 말분의 말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무슨 법? 그렇죠. 선의선출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직접 재료비는 착수나 이렇게 게시가 나오게 되면 이런 완성도를 뭐하라 했어요? 곱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 가공비는 진행에 따라 움직이니까 가공비는 무조건 곱해주는 거예요. 완성도를. 그래서 이 수량 계산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완성품 수량은 3,100개, 완 마이너스 초인데요. 재료에서는 착수나 게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곱하지 않으니까 600개. 여기도 마찬가지 500개 계산하지만 가공비는 무조건 뭐 하라고 했어요? 곱해주라고 그랬죠? 6, 22, 120개. 여기도 5, 4, 20, 200개. 이런 식으로. 자, 해서 계산해서 나온 것을 기말제공품 중에서도 재료비 금액, 가공비 금액 두 개 더한 것이 기말제공품에 대한 금액이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평균법에 의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평균법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초 플러스 당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재료는 착수나 게시에 모두 투입됐다라고 했으니까 재료 따로 가공비 따로 계산해야 돼요. 왜? 가공비는 진행에 따라 하게 되면 이런 완성도를 곱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재료서부터 한번 해봐요. 자, 기초에 대한 재료비가 18만원이 있었잖아요. 플러스 또 단기 재료비는 얼마예요? 105만원이죠. 그죠? 초 플러스 당이라고 그랬으니까 재료는 재료끼리 곱하기 완성품 수량은 3,100개죠. 그죠? 말이 얼마예요? 500개인데 곱하지 마라 그랬죠? 500개 분의 500개 이렇게 계산해 주면
기말 제공품 중에서도 재료비에 대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17만 835원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가공비에 대한 거. 자, 이것도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기초 6만 8천원 플러스, 자, 단기 가공비는 159만 원이잖아요. 159만 원 곱하기 완성 수량은 3,100개 말. 자, 가공비는 무조건 뭐 해줘라? 곱해줘라. 6, 22, 120개분의 120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나왔어요? 10만 484원. 두 개 더한 것이 뭐라 그랬다? 기말 제공품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알고 계시죠?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다음 평균법에 의해서 기말제공품의 재료비에 대해 해당하는 기말제공품은 얼마인가, 또 가공비는 얼마인가, 또 재료비와 가공비를 합한 기말제공품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환산량이 평균법에 의해서 환산량과 동일한 경우.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선입선출법하고 평균법이 환산량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혹시 그 앞에서 선입선출법하고 평균법 공식이 같아지려면 뭐가 없어지면은 같아진다고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그쵸? 바로요. 기초 제공품이 없어진다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없어지게 되면 선입이든 평균법이든 공식이 같아져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공식 보게 되면 봐요. 기초 제공품 없죠? 그러면 단기. 자, 1 플러스 말이잖아요. 기초 제공품 없으면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선입과 평균법이 같이 같아진다. 이런 개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종합원가 계산에서 기말제공품 평가할 때, 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대해서 틀린 것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한번 볼까요? 선입선출법은 평균법에 의해서 원가 계산이 간단하여 정확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왜냐하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잖아요. 평균법은 먼저 들어온 거랑 나중에 들어온 거를 섞어서 나누기 이하니까 간편하죠. 그죠?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지만 선입선출법은 정확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선입선출법은 평균법에 비해서 원가 계산이 간단하고 정확하지 않다. 틀렸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선입선출법은 기초원가가 먼저 완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단기 투입원가가 배분대상 원가가 된다. 선입선출법은 어때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투입하는 원가가 되는 원가 대상이다, 이런 얘기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평균법은 기초와 단기 투입한 것이 단기에 그냥 투입된 거다.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한 것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뭐 기초제공품에 대해서 완성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합산해서 나누기 2 한 거니까 따로 기초제공품에 대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평균법상 완성품 환선량은 단기 완성 수량에다가 기말제공품을 더한 것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 가공비, 자, 걸쳐 균등하게 발생했다. 우리가 가공비는 무조건 완성도를 곱해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말제공품 평가할 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할 경우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 그럼 결론적으로 두 개를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뭐만 계산한다? 가공비에 관련된 거. 그러면 우리가 평균법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 그죠? 초 플러스 당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선입은요, 평균법
선입은 당 곱하기 완 마이너스 초 플러스 말분의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계산을 하는데 지금 얘가 뭘 물어봤냐면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환산량이니까 수량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제가 이 뒤에 있는 건 수량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완 플러스 말이 평균법이고 완 마이너스 초 플러스 말 이것은 선의선출법이거든요. 그럼 한번 평균법일 때 자, 완 플러스 말 완성 수량이 몇 개요? 700개죠. 플러스 말이잖아요. 그죠? 말. 자, 가공비는 무조건 곱해줘라 그랬으니까 3, 4, 12, 120개. 그럼 820개가 되는 것이고, 그죠? 선의선출법일 때는 완성 수량이 몇 개? 700개. 플러스, 자, 초는 2, 6, 22, 120개. 그죠? 그 다음에 말은 몇 개요? 3, 4, 12, 120개. 120개. 그러면 요거 빼주니까 얼마예요? 700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환산량의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820개에서 700개를 빼주니까 얼마가 120개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이 문제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예요. 왜냐하면 두 개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보게 되면 요 분모의 수량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균법과 선의선출법 둘 다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계산하는 문제.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도 볼게요. 다음 선의선출법에 의해서 기말정품의 원가를 계산해라. 자는 먼저 선의선출법 공식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선의선출법은 당 곱하기 완 마이너스 초 플러스 말분의 말. 이게 선입선출법이잖아요. 자, 먼저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가공비하고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게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됐다고 그랬으니까 100%를 적용하지만 가공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60%를 투입한 상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 당기 재료비가 얼마였어요? 여기 보니까 당기 재료비 단기 재료비가 얼마인? 완성품 단위당 가공비. 자, 기말제공품은 700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데 투입했고 60% 됐다. 완성품의 환산량의 가공비는 400원.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기말제공품 수량이 700개가 있네요. 그러면 둘 다 700개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 그 재료비에 관련된 것은 500원이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 다음에 가공비에 관련된 건 400원 이렇게 주어졌죠.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럼 7호 35만원 나오고요. 여기는 400원인데 자, 74 28만원인데 여기에서요 중요한 게 몇 프로만 투입됐다고 그랬어요? 60%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8만원에서 60%를 계산해주면 16만 8천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16만 8천원 35만원 더하니까 51만 8천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이 되고 자, 그러니까 재료비 따로 가공비 따로 구해야 되겠죠. 가공비는 무조건 균등하게 우리가 완성도를 곱해줘야 되니까 그랬을 때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라. 환산량은 분모의 값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환산량 계산하는데 자, 여기 보면 평균법을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평균법은 어떻게 돼요? 완 플러스 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완성 수량은 4,000개 플러스 말인데요. 말이 1000개인데 40%니까 400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재료비에 관련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자, 재료비는요, 우리가, 자, 완 플러스 말이니까 완성품 수량이 4,000개 있었고요. 자, 완 플러스 말이 1,000개 있잖아요. 그죠? 자, 재료는 곱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요게 그대로 5,000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에 대한 환산량이 된다는 거. 자, 종합원가 계산에 있어서 물량 흐름에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이 다르게 계산된다. 선의선출법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기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의 발생 원가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이거는 평균법을 설명하는 거죠. 구분하잖아요. 우리가 기초하고 기말에 관련된 거 구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구분하지 않고 또 당기 우리 초 플러스 당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죠? 당이냐 그래서 초냐 당기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구분하지 않고 이런 얘기는 선입이 아니라 무슨 법? 평균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기초제공품이 없는 경우에는 어때요? 제조원가가 평균법과 동일하게 나온다. 아까 공식 선입과 평균법이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공식이 같다 그랬죠.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먼저 착수된 것이 먼저 완성된다고 가정한다. 선입선출법은 어때요?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완성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평균법에 의해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래요. 자, 평균법에 우리가 공식은 1 플러스 말 이게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공식이잖아요. 그는 재료비 따로 가공비 따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완성품 수량은 1700개 재료비는 뭐라 했어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됐다 그랬으니까 완성도를 곱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요. 1 플러스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500개 그냥 해주면 되는데 자 가공비는 무조건 곱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250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2200개 1950개 요런 문제들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성품하고 작업 폐물인데요. 공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그 공정에서 생기는 불량품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상공손으로 할 것이냐, 비정상으로 할 것이냐. 우리 그 감모하고 평가손실 나왔던 거 기억나죠? 똑같아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일 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정상일 때는 제조원가에서 처리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폐물은 우리가 원재료에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이런 부분을 이제 폐물이라고 해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공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는데, 자, 틀린 것은 3번. 작업 폐물은 공선품으로 분류한다라고 나왔는데, 이런 그 작업 폐물은 공선품이 아니라 뭐예요? 이런 그 투입된 원재료부터 찌꺼기나 조각, 뭐 판매 가치가 작은 것들을 작업 폐물이라 하는 것이지 공성품하고 좀 차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원가액의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만 다뤄봤습니다. 이렇게만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